코스피가 3년 9개월 만에 3,100선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증시 부양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모이고 있는 건데요. 이에 증권가에서도 상단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등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 증시 화랑이 계속 이어질지, 우려는 없을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피나클 경제연구소 장재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3일에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또 상법 개정안 통과 의지도 다시금 내비쳤고 이에 탄력 상승을 받아서 코스피는 4년 만에 3,100선을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어떤 종목들이 올랐는지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지금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4년 만에 코스피 지수가 3천을 넘고 3,100을 이제 돌파했는데요. 그동안 우리 코스피가 박스피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2,200에서 2,800까지 그 범위를 못 넘다가 신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3,000 넘고서 거의 2거래일 만에 3,100을 넘었어요. 근데 여기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신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증시, 코스피 5천, 그리고 또 밸류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금융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이번 정부가 또 그 기후 에너지 분과 이런 거 신설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이런 부분도 좀 주가를 이끄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핀테크 부분도 디지털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화폐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면서 그런 부분도 좀 성장에는 증가했던 부분이 있고, 제일 큰 거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대장주 반도체주 있잖아요. 그리고 대형 기술주들을 샀던 부분들이 이런 아주 빠른 주가의 회복을 견인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역대 최장기간 매도 행진을 벌였던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당분간 지속이 될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을 보면 그래도 당분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한테도 굉장히 높은데, 정부가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의지가 좀 강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그동안 달러 원 환율이 1,500원을 간다, 1,400원대 있다가 지금 1,400원, 1,300원 중반대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러한 원화 강세가 앞으로도 지속이 된다는 기대가 있다고 하면 투자를 할 건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를 더 내리고 미국 경기가 둔화가 되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의 셀 USA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미국 자산을 팔면 그 판돈이 다시 이쪽 이머징 마켓이나 신흥시장으로 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의 지분이 과거보다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한 33% 정도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밑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좀 더 우리 주식을 살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외국인이 들어올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증시가 오르면서 개미들이 비투라고 하죠. 빚을 내어 투자를 하는 이런 경향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위험성이나 또 반대 매매 발생 우려는 없을지도 좀 궁금해요.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아주 빠르게 올라가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 랠리에 올라타지 못하면 손해난다는 네. 그런 어떤 포모 현상들이 나타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특히 초단기 거래를 하는 미수거래, 이 부분에 이제 좀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미수거래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신용거래 융자라는 게 있거든요. 미수거래는 초단기고 신용거래 융자는 좀 중기적인 것인데, 여기에서도 신용거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계속 탄탄하게 올라가면 되는데 항상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한 번에도 조정이 있거나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미수거래에서 반대 매매가 들어오게 되면 증권사가 이런 물량을 강제적으로 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반대 매매가 발생을 하면 시장의 변동성을 더 키워서 피해액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걱정과 또 어떤 조심 같은 거는 우리 투자자들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또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좀 분주한 것 같습니다. 두 달째 상장사 중 4곳이 인적 분할에 나서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런 쪼개기 상장 같은 꼼수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상법 개정에서의 가장 큰 뭐라 그럴까요? 주안점은 뭐냐면 이사 의무 충실의 이사의 충실의 의무라는 게 있는데 이사들이 여태까지는 회사의 이익만 추구를 하는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면 이번 개정에서는 이사들이 이 충실의 의무를 회사의 및 주주로 이제 확대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모 회사의 알짜 사업부를 쪼개서 분리 상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모 회사를 가지고 있었던 주주들, 소액 주주나 소수 주주들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법 개정이 되면은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상장사가 상법 개정 이전에 이런 어떤 지배구조 개편을 서두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상법 개정이 되면 상당히 이런 부분에는 제약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상법 개정안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 충실 의무가 주주로까지 확대가 되면 주가는 향방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평가할 때 제일 뭐라 그럴까요? 뭐 지적했던 것이 한국 기업들의 그 가버넌스, 지배 구조의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대주주 위주의 어떤 기업의 정책이 아니면 뭐 투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익 배분이 전개됐을 때 주주들이 소액 주주나 소수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개선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니까 기업에 대한 투자에 더 어떻게 보면은 분명한 그런 기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배당 소득 관련된 또 배당률을 논리되든지 이런 또 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가뿐만 아니라 배당 소득을 통한 주가의 상승 여력이 분명히 있을 거로 보여요. 그래서 상법 개정이 주가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 것 반면에 네. 또 기업이나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러한 어떤 소수 주주를 위한 이런 여러 가지의 의사결정들이 기업의 경영 활동을 또 제약할 수 있다는 또 걱정이나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번 개정할 때 잘 밸런스를 맞출 필요가 있는데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또 상법 다음으로 자본시장법과 세법 개정도 계획 중이라고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알려주시고 또 이로 인해서 코리아 프리미엄 이 달성 계획에 문제가 있을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여태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네. 3법 개정도 하고 자본시장 법도 바꾸고 세법도 바꾸는데 자본시장법 바꾸는 것은 뭐 우리 지금 했던 공매도 이슈가 있고요. 또한 배당 절차에 대한 거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들을 좀 더 공식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러니까 배당에 대한 어떤 세금을 종합금융소득세에서 떼어내는 거 그리고 상속세, 뭐 증여세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주주를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떤 세법에서의 이런 조치들이 이런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이런 부분에 사실 상당히 기업이나 아니면 산업 쪽에서는 관심이 많은데요. 일부에서는 이러한 어떤 예를 들면 세법에서 분리과세를 뭐 한다든지 아니면 상속세를 낮춘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 즉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고령화나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세금을 자꾸 줄여주면 정부가 적자가 쌓이고 부채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재정 건전성 이슈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참 이거 여러 가지로 고민할 게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스템을 좀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가 이번 주면 벌써 마무리가 되는데요. 코스피 하반기 밴드 그리고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분위기는 뭐 시장은 우리 주가를 볼 때는 수급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수급에서 외국인의 수요가 좀 좋아질 거라고 봤으니까 주가 지수도 지금 3,100 수준에서 좀 위로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의도에 있는 뭐 증권사의 전망치를 보면 최대 뭐 3,400까지도 보고 있고 뭐 일부는 내년 상반기에 3,600에서 3,700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신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그동안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낮았었잖아요. 쌌었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그런 긍정적인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 중간중간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 조정은 그래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계속 오를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3,100선을 넘어선 코스피 지금까지 불을 내뿜고 있는데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의 증시 상황과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